연세누리정신과 이효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새학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와 함께 부모들이 오는 그 비율이 는다 그러대요. 네. 원장님 지금 소아정신과 전문이시고, 네, 소아정신과 전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기 초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네. 또 새로운 곳에 대한 또 두려움은 누구나 갖기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도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고요. 네. 특히 부모님들이 사실은 더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어머님들이 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머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 병원에 아이가 학교 와서 잘 적응할까, 뭐. 사고 치진 않을까, 뭐 그런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좀 질에 너무 걱정을 하셔서 네.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대개의 아이들은 근데 새로운 환경이 접해졌을 때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네. 대부분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전 학년이나 그 전에 어떤 친구 관계의 문제랄지 학교의 적응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에 더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부모들은 더 걱정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아이들로서는 사회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보기에는 경쟁의 시작이기도 하고 네. 이제 경쟁의 이제 그 출발선상에 있는데 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그럼 아이들보다도 부모들이 걱정이 더 많은 거네요, 이 증후군이. 네, 예? 근데 대체로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네. 전체 한 10% 정도의 아이들은 아, 그래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주 힘든 10% 빼고는 대개의 아이들은 시간이 걸리면 차츰 나아지죠. 근데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걱정하시거나 그래서 너무 과잉보호를 하게 되거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나 긴장, 불안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네. 회복력을 갖출 기회를 네. 안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새학기 증후군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장님? 예,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학교 좀 안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기 싫어요? 예. 며칠 갔다가? 네. 그래서 학교 안 가겠다고 뭐 때를 부리기도 하고 네. 이걸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뭐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심한 아이들은 정말 학교를 안 가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네, 막무가내로 그냥 안 일어나 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약간 타고나기를 틱장에 기질을 타고나는 아이들은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네. 틱장이라는 건 이제 불수의적으로 어떤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가 네, 코를 킁킁거린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뭐 입학 초기랄지 새학기 초반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기질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경향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경향을 타고난 아이들이 뭐 별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또 그냥 지내다가 이제 새학기 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발현이 되는데 대개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누구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금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습니까? 틱장이에요? 네네. 네. 틱장에는 원인이라고 하면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이 네. 가장 크고요. 네. 유전을 갖지 않더라도 태내 환경 때문에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불안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이거에 잘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변화에 적응도 좀 늦고 힘든 아이고 예민한 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시키거나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다독이거나 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에 갔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이제 눈을 깜빡이기 시작하고 뭐 다른 식으로도 다른 신체 부위에도 이제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사실은 타고난 기질이 가장 많고요. 네.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꾸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거나 예, 예. 그리고 아이가 불안해질까봐 부모가 지레 겁을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죠. 부모가 좀 더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네. 그죠? 아이들의 불안은 사실은 부모의 불안을 이렇게 전염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모가 좀 설사 속으로 불안하더라도 조금 편안하고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믿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부모가 불안해한다는 건 아이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나를 믿지 못할 때 가장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부모가 그 아이를 믿지 못할 때는 그 아이가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 원장님 이제 그 새학기 되면은 이런 그 새학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병원에서 만났겠네요. 네, 네. 네. 어떠한 그 뭐 특이한 사례 네. 있으면 하나만 좀 뭐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갑자기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병원 왔어요. 그래서 네. 부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어. 대개는 이제 바로 오지는 않고 네. 한 몇 주 정도 씨름을 하세요. 뭐 아. 가라, 뭐 이렇게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배 아프다 그러니까 소아과도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근데 검사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네.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가장 흔한 경우가 조금 아이가 너무 과잉보호됐던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은연중에 분리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왔고, 그래서 엄마가 없는 학교라는 상황은 굉장히 불안해요. 특히 이제 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엄마하고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이가 불안하다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낸다거나, 그럼 며칠 쉬어보자 그러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 학교에 간 이상은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굉장히 소아정신과에는 응급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네. 학교를 한두 번 안 가기 시작하면 3번, 4번 빠지기는 너무나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원인을 서서히 치료하는 것보다는 증상을 빨리 없애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먼저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학교를 간다든가.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덜 불안해하거든요. 네. 엄마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교실 안에 같이 앉아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복도에서 엄마가 좀 지켜봐 주시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아이랑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엄마가 보건실에서 있는다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엄마 얼굴 보러 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 그다음에 이제 교문학까지 엄마 데려다주고 오후에 픽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분리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런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증상을 빨리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이후에는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일단 그런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보호가 원인이라면 부모 양육 태도를 바꾸셔야 될 것이고 네. 혹시는 부모가 아이를 너무 방임하거나 어린 시절에 너무 방치해서 애착 관계가 충분치 않았다면 애착 관계 그 다음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인 치료를 원인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쨌든 새학기 때는 반드시 학교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꼭 보내야 되고 꼭 보내야 된다.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심하면 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약물 치료를 하면 또 금방 그래요. 좋아지니까요.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연세누리 정신과를 찾으면 네. 돼요. 네. 그럼 그 원인이라는 게 과잉보호 또 애정결핍 네. 그 정도가 네. 대부분 원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자, 원장님 보시기에 새누리 증후군 이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 네. 그런 거좀 마지막으로 팁을 주시면 어떻게 네, 있겠습니까? 새학기가 되면 대개는 아이들이 이제 방학에서 끝나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좀 힘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방학 전에 네. 이제 새로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거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좀 배 아프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너무 아이 꾀병한다 그러고 너무 윽박질르고 그러지 마시고 네. 엄마 손 약손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면은 뭐 소아과에 가서 일단 검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확신을 좀 주신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적응을 시키시면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다시 잘 적응을 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것들을 그냥 묶어서 증후군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증후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좀 나이가 먹어서 청소년 때도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시작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뭐 6개월, 18개월, 24개월 너무 일찍 보낸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굉장히 그 불안한 거거든요. 부모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적어도 한 36개월은 되어야지 엄마가 내 눈앞에 없어도 어딘가에서 날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아, 그래요? 그 이전에 너무 일찍 보내놓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부모가 또 떠밀어 억지로 보내면 나중에는 막 떼쓰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나 어른들은 아, 이 아이가 적응했다. 어린이집에 네. 적응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생긴 이제 그런 분리불안인 경우에 예를 들면 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학교 안 가겠다고 막 나뒹굴어 버리기도 하고 네. 또 청소년기에 또 갑자기 학교 안 가고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 예. 부모들은 얘가 갑자기 나쁜 친구 사귀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분리불안에서 그런 아, 아이들도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도 계속 마마보이, 마마 글쎄 걸로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원인이 분리불안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엄마가 그냥 같이 네, 살자고? 네. 그것도 분리불안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은 사실은 어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일단 부모가 좀 여유 있게, 그죠? 편안하게 생각을 갖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자세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세누리 정신과 이효분 원장이었습니다.